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출산 김도영. 주식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도영 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주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특별한 계획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네. 또 제가 뭐 굳이 있지 않아도 될 자리가 되면 그때 이제 계획을 세우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휴가 시즌에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유료 가족분들도 많이들 좀 휴가를 좀 떠나신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도 휴가를 가고 싶은데 네. 오늘 장을 보니까 아직 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좀 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장도 좀 가볍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요, 기관의 매도세에 오늘 장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도요, 4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한 7.16포인트 하락한 1916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요, IT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지수는 역시 0.9% 오른 556.60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가를 가셔서 그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혜선 씨 그거 아세요? 네. 우리 기관 투자분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메이저급이라고 네. 하죠. 또 이제 운용 매니저들. 이 다 휴가를 갔다 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갔다 왔는데, 네. 이게 좀 발빠르게 좀 기관들에 대한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때쯤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막 휴가를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가, 역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좀 많이 한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네. 삼성전자 부분에 대한 이제 호불호 쪽이나 악재, 해석하기 나름이었던 것 같겠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IT 부품주 그동안 가던 것들이 같다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어요. 대바닥에 있던 종목군들 중에 이제 막 양봉과 그리고 거래량을 좀 수반하는 정도의 특징이 있었을 뿐이지 네. IT 부품주가 모두 다 같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 부분이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시장을 샅샅이 파헤쳐줄 멘토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양순모 멘토,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두 분 다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네, 힘이 없으신데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네. 더워서 그렇습니까? 여기 스튜디오 너무 화끈화끈거리신데. 그래요? 네, 오늘 수수하게 하고 오신 양순모 멘토의 시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휴가철이긴 휴가철인가 봅니다. 오늘 거래대금을 놓고 보니까 2조 7천억, 4월달부터 놓고 봤을 때 시장의 거래대금이 가장, 적었던 그런 하루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또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또 있죠. 바로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 이벤트가 또 남겨져 있고, 또 금통위에 대한 또 금리 결정에 대한, 플로우도 좀 계속 시장에 남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관발, 그리고 외국인발 좀 눈치 장세가 좀 펼쳐진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를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1910포인트, 네. 그리고 1930포인트에 대한 매물 소화 구간을 분명히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쪽에서는 이 매물 소화 구간대를 좀 실패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선물 드라이브가 계속 나타나면서 시장을 계속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반면,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의 상승에 좀 뒤늦게나마 좀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파생 동향에서는 시장을 조금 더 좀 매도 압박으로 시장에 가지 못하도록 좀 압박을 좀 조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장을 한번 놓고 보면요, 시장에 이제 조정을 한번 줄 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관 주체들, 일단은 손절선 물량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까지 나왔던 기관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인가요?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지금 기관들은 올해 그 1월 달부터 계속 시장에 들어온 물량 자체가 사실 지금 수익 구간이다 혹은 손절 구간이다 참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제 그런 단기적인 그 수익보다는 앞으로 2013년도 하반기에 얼마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놓고 보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시장의 그 신흥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혹은
큰 손들의 손바뀜이 나타났을 때는요, 지수의 변곡 자체가 500포인트씩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뭐 1000포인트 기준, 그리고 1500포인트 기준, 그리고 뭐 2000포인트 기준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요. 외국인들이 가장 빠르게 털고 나갔던 자리, 그리고 시장의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다시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그 위치에 대한 구간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샀던 자리와 또 기관들이 손바뀜이 되면서 시장을 또 드라이브했던 그런 자리들이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구간이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2200포인트 구간대를 2011년도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한번 조정을 1700 구간대까지 일단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500포인트에 대한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손바뀜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결국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의 강한 거래소 매수세가 동반돼야만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들 자체의 강한 매수세도 중요하겠지만 기관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야지만 시장이 방끝에서 위쪽의 저항대 상단을 좀 뚫어낼 수 있다라는 양손모멘트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파생 쪽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손바뀜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에 그 기관성의 손바뀜의 손절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재현 멘토, 자, 오늘 장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셨는지 확인시켜 주시죠. 예, 오늘장 순환매로 시작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즉 지수를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업종별로 혹은 섹터별로 일단 현재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만 놓고 보게 된다면 61선과 121선이 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일단 최종적인 목표치는 121선으로 좀 잡아두는 게 합당합니다. 일단 121선까지는 일단 반등이 일단 목표치까지는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조정대로 좀 보더라도 61.8%에 정확하게 일단 반등의 최종 목표치까지는 다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들, 개별성 섹터들이나 테마성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섹터들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IT 부품주들까지 지속적으로 좀 순환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들 세 업종이 올 하반기까지 끝까지 내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요 섹터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재현 멘토 뭐 바이오, 제약 자체, IT 부품주가 이번 하반기에 더 갈 것이다라고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장을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어떤 흐름으로 체크해 보셨는지 확인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죠. 일단 누리텔레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2차전지와 ESS 관련돼 있는 이런 섹터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 섹터들, 전기차 관련들, 그다음에 경량화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들 섹터들이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제약 바이오 섹터들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IT 부품 섹터로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섹터들 모두를 좀 보게 된다면 네. 하반기에 대 있어서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일단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2014년도까지도 일단 성장성 그리고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T 부품 섹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아마 강세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정재훈 멘토 오늘 저는 좀 장을 보면서 물음표가 하나 이렇게 강하게 좀 생겼거든요. 갈 때는 그래. 갈 때 됐지. 우리 투자자들 생각하면 갈만하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STX 그룹주가 동반해서 독수리 오영제인가요? 동반해서 하한가로 급행을 했거든요. 네, 독수리 형제죠. 네. STX 그룹주들 미친 거죠.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이 정상화가 되기도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이 투기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매기가 상당히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스란히 피해를 좀 떠안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도 많이 빠지는 부분들도 문제지만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저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유는 뭐 그냥 투기성으로 오늘 그냥 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갈 때는 따라가지도 못하게 했고 셀트리온 이외 STX 그룹주의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뭐 하한가기 때문에 좀 따라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뭐 그런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본이 있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소액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 STX 그룹주에 대한 동반 하한가. 네. 저희가 뭐 오직했으면 독수리 오영재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참 그러니까요. 올라갈 땐 같이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또다시 이렇게 급락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좀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잠깐 정재훈 멘토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하반기 자체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의 네. 업종들 수납매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제약주, 땡땡 제약만 붙었다면 일단은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죠. 뭐 조루증에 의해서 이제 조루 치료제 부분도 나오고요. 모발 이식도 관련돼 있고요. 또 네. 슈퍼박테리아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한데 이거는 물질 특허와 생산 특허가 모두 다 완료가 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한미약품의 이제 비아그라 복제약이 던 88경기 대박을 터뜨리면서 네. 한미약품이 급등 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와 MOU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 제휴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 부분이나 생산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형국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해석 씨는 그렇죠. 어떤 게 궁금하세요? 또 오늘장 셀트리온이 한 번 더 가줬거든요. 네. 이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이 램시마가 미국 임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또 셀트리온이 하한가를 갔다가 또 상한가를 갔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제약주와 바이오주 네, 정재훈 멘토. 네, 두 눈으로 설명해 봅니다. 주시죠. 예,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셀트리온을 좀 보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사예요. 정말 좋은 기사고 정말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 주가의 수준을 보면 참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약 기업 같은 경우라면 제약주 같은 섹터의 흐름들은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시장만 제약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중국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약 섹터라든가 내수 섹터는 중국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하반기에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제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긍정으로 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양승모 멘토, 바이오 제약 쪽 하반기 주도 섹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CTC 바이오나 한미사이언스, 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등등 이제 상당히 괜찮거든요. 저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간다라고 보거든요. 바이오 관련뿐만 아니라 뭐 제약주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네.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코스닥 장이 저는 이제 뭐 600포인트 간다, 700포인트 간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이제 강조하셨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제약주와 바이오주만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코스닥의 대장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주고 또 제약 관련주고 또 그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도 또 그에 따른 또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이 간다라면은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제약 관련주는 계속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되네요. 네. 포트에 당장 바이오하고 제약을 좀 넣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제 얼굴이 점점 꽃돼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갛게. 자, 네. 오늘장 점검을 조금 심층적으로 달아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되게 지리부진한 속에서 바이오 제약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더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요.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갈게요. 지난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1800 초반에서 1940선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멘토들은 조정 장세를 전망하며 투자 전략을 제시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던 증시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조정이 계속될지 불안한데요. 멘토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IT 부품주들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약세였지만 IT 부품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죠. IT 부품주들 이제 삼성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바닥을 탈피하고 상승 도약을 꿈꿀 수 있을지 멘토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지수의 상단이 다 왔느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1800을 얼마 빨리 올라탈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있었고, 또 이제 1900선을 언제 올라탈 거냐, 1900선이 상단이냐, 아니냐. 네. 시장에서 감론을박이 좀 있었죠. 1905포인트가 고점이다. 1910포인트가 고점이다라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저도 한 달 반 정도였죠. 한 45일 전에 이미 예측했던 1940포인트는 무조건 가야 된다. 46포인트 정도. 그 고점에 좀 왔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고 계좌들도 좀 우상향 해놓은 모습들도 좀 있긴 했었고요. 네. 저 역시 지난 막장 토크에서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서 현금을 좀 많이 챙기자.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네. 새로운 장세가 온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좀 줬는데요. 이 두 분도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지난 시간에 조정 시작인 겁니까? 양수 모멘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에 계속 지수가 올라간다, 뭐 1700, 1800, 1800포인트에서 계속 네. 1900 올라간다고 계속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부터는 저는 오히려 조금 주의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의로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193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왔는데요. 지금은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좀 가져가야 되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오히려 시장이 한번 1930, 40은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구간대를 한번 확인했을 경우에 지수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 되돌림 조정 폭이 오히려 좀 클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제가 언급하였던 프로그램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와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좀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오늘장 점검을 얘기하실 때도 기관성에 의한 손바뀜, 프로그램 같이 손바뀜이 좀 이루어져서 매물을 소화시켜야지만 시장이 우상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 임박해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바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옵션 만기를 놓고 보면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개인들이 가장 이번 옵션 만기 때 가장 큰 손실을 갖는 포인트가 바로 252자리입니다. 이 구간대를 한번 놓고 보면은 지수는 1950포인트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손실 구간도 252.5포인트입니다. 반면 우리 기관들이 놓고 봤을 때 252.5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넘어가면은 악화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이나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커질 때 바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들이 가장 큰 손실이 나타나는 그 변곡 구간에서 많이
그 큰 대박이 터졌다라고도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좀 시장을 좀 왜 이러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장이 좀 재미없게 움직이는 게 바로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빨리 뭔가 하나를 보여주기 위함을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고 네.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야 이번에 시세 너무 안 나왔다. 이번에 한번 시세 좀 줘봐라. 이러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음 느긋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어떤 하나의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기관 투자자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물 기준 252.95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기관들의 선물성, 손절성 물량들이 나타난다면은 네. 시장은 충분히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오버슈팅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요, 양승모멘토. 지금 방금 보여준 이 만기 손익 구조의 이제 예상치거든요. 각 증권사별로 부합치 않은 합성 부분인데요. 지난달에도 혹시 저런 패턴이었나요? 혹시 V자 패턴?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네.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구간대였습니다. 아. 그 변곡을 한번 딱 보여주자마자 우리 그 옵션 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큰 수익을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여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도 지난달과 비슷하게 옵션 쪽 만기를 이용해서 변동성 확대로 큰 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들이 이 외국인들의 그 심술에 응답을 할지 안 할지가 가장 큰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워키토키를 가지고 응답하라를 좀 외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기관들이 갑자기 거래소 기준으로 2천억 이상에 대한 매수세를 빵빵 켜주는지 혹은 252.95 선물 포인트 구간대를 돌파를 할 때 갑자기 기관 쪽에서 선물 쪽 매수 물량들이 와장창 들어오는지 그 네.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와장창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위로 간다. 강하게 위로 슈팅이 빵 하고 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움직이자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1900포인트 이하에서 일단은 현금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몇 %까지 늘려볼까요? 그러면 양승모멘토. 저는 5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주식 50%, 현금 50%. 네. 자, 전략을 우리 양승모멘토한테 또 들어봤고요.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이 파생 쪽 포지션에서 기관 쪽 수급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양승모멘토와 멘토링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숙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정지현 멘토의 마디 분석법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파생의 수급으로 해석을 했다면 우리 양승모멘토의 파생의 강점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제 정재현 멘토 셜록 홈즈 아이러브 외치실 땐 되게 인상도 좀 좋으시고 그랬는데 오늘 네. 많이 지쳐 어디 힘드십니까? 근데 눈빛은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두 눈으로 보고 계셨는데 마디 이론으로 한번 우리 해석 한번 해보죠. 지수의 위치. 네. 네, 일단 선물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저점을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한마디가 좀 나와주게 되는데요. 네. 이 자리대가 약 247.78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지지 라인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저점, 이탈된 저점 부분들, 이탈된 저점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인데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격적인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서 재차 상승을 해줬던 그 가격대까지, 즉 세 번째 마디가 나오게 된다면 약 252포인트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게 된다면 한 마디가 나와줬고요. 두 마디가 나온 이후에 세 마디째가 다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폭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만 보더라도 245포인트대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40포인트대도 순간적으로 이탈시킬 수 있는 그런 일단 지수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네. 마디로는요. 욕심이 나요. 아, 그러니까요. 아주 참이 정확하게 나요. 맞춰주고 네. 있네요. 저 그렇죠? 무슨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네. 화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지 참. 여러분들 마디 분석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VOD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양승모 멘토는요. 이번 주 현금과 또 주식 비중을 50-50으로 두셨는데요. 정재훈 멘토가 생각하는 이번 주 전략은 어떤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현금 비중은 30% 정도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약 3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여유 있게 본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충분히 매수 포인트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재현 멘토의 마디 돈으로 지수의 위치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역시 조금 쉬어가야 되는 템포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왕이면 시장이 계속 달려가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속 200km로 계속 달려가면 지치거든요. 네. 그럼 그냥 쑥 하고 이제 처지게 되죠. 마라톤과 마찬가지일 수 그쵸. 있는데요. 네. 단기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 승부를 하다 보면 잠시 좀 쉬어가는 부분에 고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2,100포인트도 가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럼요.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이제 뭐 한 30% 정도, 주식을 좀 70%라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자, 네. 두 분 다 어찌됐건 간에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놓고 보면 주식 쪽을 여전히 많이 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뭐 시장이 만약 이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 엿보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양승모 그러면 멘토. 그럴까요? 네. 자, 우선은 제가 지수의 조정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에 제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던 종목들이 있죠. 바로 지수 트래커 관련주들입니다. 증권, 건설, 금융 섹터들인데 네. 저는 오히려 지수의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아하.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시황을 이야기하면서 MMF 펀드,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좀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선은 지수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MMF 펀드입니다. 이 MMF 같은 경우는 단기성 유입 자금이기 때문에 보통 지수의 상승과 좀 직결되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네. 지금 이 MMF 같은 경우는 증권, 건설, 금융 섹터죠.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단기성 자금들이 벌써 시장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증권, 건설, 금융 섹터들은 당분간은 좀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옵션 만기를 기록해서 지수가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부분들은 일단 MMF 펀드 쪽에서 작은 매도가 나왔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신용잔고의 좀 축소로 인한 또 지수와의 좀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뭐 요런 자리. 자, 결국에는 그 지수가 신용잔고와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바로 급락이 나왔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신용잔고와 이 지수가 골든크로스가 나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용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면은 결국 시장은 좀 강한 상승 탄력에 힘입어서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시나리오. 이번 옵션 만기의 기관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팩트로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좀 결정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좀 영향이 좀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국내 쪽 뭐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뭐 운수장비 뭐 이렇게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진 뭐 업종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뭐 해외 증시, 뭐 중국장과 좀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뭐 철강 관련주라든지, 철강 관련주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철강 네. 가격에 대한 안정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차트도 바닥을 다니면서 지금 주가의 청산 가치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라든지 혹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철강 업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번 시장에서 좀 훌륭한 아마 투자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재훈 멘토는 70%를 주식 비중에 두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업종과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는 일단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충분히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 SDI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정배열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삼성 SDI 네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배열권역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큰 박스권역을 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만 원 정도의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입니다. 장기 네. 포지션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지수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증가하고 모습들, 있네요. 네. 이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효성입니다. 효성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상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60개월 선의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여러 가지 봤을 때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네.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섹터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주도 섹터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 섹터 이외 말고 중소형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정재훈 멘토 2차 전지가 하반기에 주도가 갈 가능성은 저도 인정하는 바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테마가 이제 막 생길 시점에 첫 번째 생겼던 테마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저의 노하우를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 테마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테마가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형성이 된 테마는요. 네. 그 해로부터 향후 2년 동안 시세를 테마군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산업에 개화되는 시점이니까 2차 전지를 맞겠는데요. 네. 제가 정재훈 멘토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 쪽이 사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블랙아웃 부분 때문에 좀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시세 흐름들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그 편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좀 종목군들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일단 그 종목을 편입을 좀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 종목이 보기 좋게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슈와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은 순환 상승을 하게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자체는 2차 전지만큼 네. 하반기 주도로 가는 건 아직 단기 시세는 가능하다라고 네, 딱 단기 엿볼 수 시세. 있었고요. 딱 걸리셨죠? 네, 그래 알겠어요. 네. 그럼 양승모 멘토, 스마트 그리드하고 2차 전지는 하반기 주도로 갈 거죠? 동의하시나요, 혹시? 네, 2차 전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아직 끝도 모르고 아직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모습들을 좀 네, 보여주고 오늘도 있는데, 그랬고요. 하지만 좀 이 부분은 너무 좀 과열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 혹은 지금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모 멘토는 이 얘기는, 양승모 멘토는 원래 좀 공격적인 성향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양승모 멘토가 먼저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네. 여러분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종목.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좀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 나왔었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이슈라 좀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친 오늘 뉴스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네요. 양승모 그렇죠. 멘토. 네. 양승모 멘토 오늘 뭐 어떻습니까? 뭐 시장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주가가 좀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수 연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위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지수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발목 잡혔나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지수 때문에 그냥 일단 주가가 좀 눌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악재로는 사실, 전혀 아니다. 네, 오히려 지금 오늘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애플의 수익 금지권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오바마 쪽 그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핑계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그 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너네 특허를 남용을 했느냐, 우리 걸 갖다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 대한 그 반응 자체가 오히려 뭐 묻은 놈이 더 성낸다라는 네. 것처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억측이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양수 모멘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지수 관련돼서 지수를 좀 쉬어가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지. 굳이 오늘 이 미국의 뭐 자국 자체의 뭐 무역 보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대를 하면서 수익 금지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려감들 때문에 삼성전자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다. 그쵸. 라는 뭐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렇죠. 뭐 네. 핑계 없는 무덤이고 없는 무덤에다가 핑계도 만들게 되잖아요. 네. 주식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과는 좀 달리기 IT 부품주 중에 특히나 바닥권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실적 발표도 임박해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는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재현 멘토, IT 부품주 오늘 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플렉스콤 같은 경우는 하방에서 좀 우상향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했는지 좀 짚어주시고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종목군들,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베트남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일단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는 옥석가기가 좀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그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주가를 회복을 시켜놓는 그런 자리 때까지는 상당히 좀 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실적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역에서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예,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수준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에 대한 수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라이콤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네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의 확대가 되면서 이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애플과 삼성에 동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정재현 멘토, 그럼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에 이번 9월 달에 결국 출시가 확정된 것 같은데 독일 가전박람회에서 먼저 오픈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 IT 부품주 하반기 좀 당분간 한 뭐 9월, 10월 정도까지는 뭐 우상향 충분히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 섹터 하나, 그 다음에 2차전지 하나, 그 다음에 IT 소재 섹터 하나, 이 세 개의 섹터는 올 하반기를 주름잡을 그럴 테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갤럭시 노트 3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슈가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삼성에서 이 시계, 이 플렉서블을 가미한 그런 시계도 일단 현재 특허를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알고 바로 그 있습니다. 9월 달에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모멘텀이 되고도 남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혜선 씨 참 좀 뺏어오고 싶지 않아요? IT 그렇죠. 부품주에 하나, 또 바이오에 또 하나, 네, 또 하나 제약, 뭐라 그랬죠? 제약주. 제약에서 또 뭐 바이오 따로 제약 하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종목 하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종목이 있어요, 정재훈 멘토. 저희 포트에 그거 딱 넣어서 계좌 승천하게 하려면 정재훈 멘토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리고 또 뭐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안 해주지 마시고, 어디 가면, 언제 가면 해주실 거예요? 날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좀 열심히 좀 참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각오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멘토분들이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들에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양승모 멘토, 네. IT 부품주 중에서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제 그 승천주에도 있지만 네. 저는 무선 충전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갤럭시 S4, 그 갤럭시 노트 3가 이번에 이제 그 3분기보다 이제 그 다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무선 충전기에 대한 그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S4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탈락이 된 상태였죠? 네, S4에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S4를 써서 저도 이제 그걸 내심 네. 기대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나타나진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이제 무선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시장에 이제, 슬슬 이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 IT 부품주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차세대 이제 먹거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네. 앞으로에 대한 그 신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또 산업 계약에 들어가는 그런, 테마 쪽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뭐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뭐 플렉셔블도 있겠고요. 혹은 또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제 뭐 3D 프린팅 기술도 마찬가지 3D 프린터 같은 그런 업종들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에는 그 대기업들도 이제 차세대 이제 먹거리 이제 성장성이 있는 업종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2013년도 하반기를 좀 공략을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뭐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이 또 될 수도 있겠고요. 네. 혹은 뭐 플렉셔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네. 잉크테크도 될 수가 있겠고요. 잉크테크.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있는 뭐 세종 같은 종목들도 세종? 네. 네. 다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한번 말씀을 그렇네요. 드려보았습니다. 그럼요, 양승모 멘토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좀 타진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 종목만. 보니까 네. 네. 딱 업종별로 탑 종목을 네, 좀 네, 정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편승해서 수익을 좀 내려면 네. 네, 차트를 통해서 좀. 자, 우선은 좀 제가 이거 종목 AS 시간 때 원래 다 해드리려고 했던 그래요?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종목군들, 자신의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IT 부품 중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네. 정재원 멘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 여전히 그 다음에 IT 부품 중 이라이콘 같은 경우나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애플향과 그리고 삼성향이 갈 수 있는 IT 부분은 앞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줬습니다. 양승모 멘토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 새로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강점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관심이 가네요. 잠시 뒤에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뭐냐면요. 사실 네. 한마디로 정의라면요. 어떤 거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잔데 손목에 딱 때리면 친구가 아야 했는데 이렇게 딱 감기는 팔찌처럼 거. 감기는 거 네.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는 좀 그렇게 감기고 휘어지는 부분, 접었다 낄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언블러블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언빌리버블이네요. 언빌리버블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차세대로 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향후 이제 개화되는 단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두 분과 함께 IT 부품주 쪽 심층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요? 내일장 승천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일의 우상향할 만한 승천주 포트를 꽉 채우려고 하는지 우상향 종목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화면 봐주세요. 네, 주식 비중 100%로 빵빵하게 채운 양승모 멘토는요, 내일장 승천주가 없으시네요. 하지만 정재훈 멘토 3,000당 제약 들고 오셨습니다. 과연 1,000당으로 쭉 갈 수 있을까?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갑자기 1,000당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니까
이 웃음이 빵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네. 좋죠. 제가 천당 밑에 뭐라고 얘기하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 살기는 좋은데 3,000단 제약이 천당이 간다면 네. 저도 이거 투자 포인트 들어보고 제 같이 가셔야죠. 네, 제 포트에 네. 한번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천당 밑에 그 지역에 제가 벗어날 수 있죠? 아니요, 점령하고 살아야죠. 거기 아, 얼마나 살기 그래요. 좋은데. 아유, 알겠습니다. 센스가 없으셔. 자, 더위 드셨어. 네. 자, 그러면 정재현 멘트의 3,000단 제약 투자 포인트 시작해볼까요? 예,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3,000당 제약입니다. 제약 업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 예, 왜 제약주를 들고 나왔느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좀 들고 나왔는데요.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금 현재 이 큰 포인트로만 좀 보게 된다면, 인공 눈물 시장, 이 부분들을 시장 점유율을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쪽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럴까요? 3,000당 제약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안과에 관련되어 있는 의약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약 45% 가까이 좀 매출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 굉장하네요. 속에서 소화기 쪽이나 순환기, 이 항생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40% 이상을 일단 안과 쪽에서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안과에 대한 이 부분들, 인공 눈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DHP 코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 DHP 코리아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제1호 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을 해서 다시 한번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놓게 된다면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그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라면 DHP 코리아와 합해지게 되면서 네. 일정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그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실적 추이를 좀 보시게 된다면 2012년에서 2014년도 매출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을 보게 된다면 올해 상당히 좀 급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럼요.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완만하지만 상승에 대한 그런 곡선을 그려 나가면서 일단 성장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 섹터에 대비했을 때 견조한 실적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약 한 1,100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0억 정도로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꾸준한 그 상승세가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제약주 섹터 대비했을 때도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선 씨. 네. 혹시 이 인공 눈물에 네. 누에 혹시 많이 쓰시나요? 저도 이 안과 시술을 했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인공 뇌 잘 썼었죠. 지금은 안 쓰시고요? 네,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지만 저도 뭐 안과 시술이라 그럴까요? 수술 네.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런데 곧 쓰시겠네요. 그거보다 근데 전 이미 이 눈공의 인공 안약을 좀 많이 써요. 워낙 이 일도 좀 많이 컴퓨터하고 좀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그렇죠. 삼청당 제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오늘 쓰고 있는 게 만약에 삼청당 제약이 아니면 삼청당 제약으로 좀 바꿔보려고. 에이 네, 하고 그렇게 해서. 삼청단 제약. 네네네. 그걸로 네. 한번 바꿔서 정말 좋다면 눈에 좀 시인성도 좀 편해지고 여유롭게 된다면 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 살펴주셔야죠. 예,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올해 초부터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4월경부터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네.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이 매도와 매수가 일단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7월 말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개인 쪽에서 약 44만 주를 좀 매도를 하는 물량들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받아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 종목보다는 기관 쪽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고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필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01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조금 눌러주는 흐름들, 즉 4,950원권역부터는 일단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권역입니다. 1차적으로는 5,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그러네요. 얼마에 실을까요? 비중은 20%를 편입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천 나온대요. 자, 양수 모멘토도 워낙 일을 많으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혹시 인공 눈물약 사용하시나요? 아니, 저는 눈이 괜찮아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뻑뻑하거나 그래서 그래요. 저는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쓰는데 뭐 삼천화제약 이렇게 저는 살짝의 투자 포인트나 지금 현재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양수 모멘토는 어떻게 정재훈 멘토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지? 네, 일단은 뭐 성장성과 그리고 인공 눈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 이제 보니까 그 노인들의 이제 그 연령층도 높아졌고 또 컴퓨터 사용량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스마트폰을 또 이용한 또 그 시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눈이 또 침침해지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종목도 오히려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그 섹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삼천전제약이 뭐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주가를 2,000원대 모았던 그 물량들을 결국에는 5,000원 구간대에서 계속 좀 털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월봉 차트 기준을 놓고 보면요. 물론은 뭐 예전에 뭐 2000년도 당시에 상장되었을 당시에 고가 자체가 5,400원이었습니다. 이 5,4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한 5,400원을 좀 안착한 이후에 좀 확인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주가의 추이를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고점 자리 너무 이제 저가 메리트가 좀 사실 느껴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들을 좀 돌파를 하고 오히려 이런 그 구간대에서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좀 나타나면서 이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들어갔다라면은 오히려 좀 좋은 자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양수 모멘토는 지금 이제 회사의 가치는 되게 좋다. 그런데 매매적인 측면에서 이제 들어가는 매매 타이밍이 조금 이른 것 같다.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정재훈 멘토. 예, 상당히 좀 예리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5,400원이 좀 돌파를 하고 났을 때 일단 편입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쌉니다. 5,400원 넘어가게 되면요 8%를 더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대를 한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연기금 쪽,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종목군들이나 좀 보게 된다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바턴을 이어받는 것들이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바턴을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마지막에 일어서야 개인 쪽에 넘기고 일단 유입 빠져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나라 이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자체도 그렇게 좀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다시 일정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현재 모습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마디만큼 그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마디로 또 보시면 좋을 것 나왔어요, 같고요. 마디로. 네. 또 하나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횡보, 그리고 난 이후에는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들이 상승, 그리고 횡보, 그리고 상승. 이어지는 게 재상승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들이 보이다가도 재차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정재훈 멘토가 가지고 오신 내일장 승천주 3,000당 제약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매매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3,000당 제약입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4,95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500원에 손절가 4,500원. 그리고 여러분, 비중은 20%입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까지 지금 확인해 봤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어떤 종목을 차익 실현이나 매도 처리했는지, 포트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왔죠? 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이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혜선 씨가 시작해 주시겠어요? 제가 운영 원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포트 운영 원칙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의 비중 제한이고요. 대시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연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오늘은 7%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다시 높은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64.66%입니다.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 컴투스도 수익률 현황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16.54%, 컴투스는 7.4%네요. 현재 총 자산의 10%인 300만 원 수익금 돌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대희 멘토 능력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보니까요, 5종목이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비중 자체가 100%로 주식 비중 100%로 꽉 차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재, 플러스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DIC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 약 손실 구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곧 이제 제대로 시동을 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일 SK 브로드밴드가 3%의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약 손실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곧 아마 플러스권으로 곧 전환될 기대가 되는 포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갖고 계신 비중의 15% 수익 실현하신다는 의견 주셨네요. 나머지 20%만 들고 가신답니다. 휴비스가 3% 가까운 좋은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내일장 휴비스 비중의 5%를 역시 수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20% 보유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3,000당 제약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당 제약입니다. 여러분 매수가 4,950원이고요.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저랑 혜선 씨랑 혀가 좀 짧은가 봐요. 3,000당 제약을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네. 발음하기 좋은 종목 갖다 주세요. 계속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금일 출연하신 우리 어린 환자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잘 실으면서 포트 자체가 상당히 야물딱지게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세종 PNT, 한솔테크니스 세 종목을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장에도 좀 흐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PNT가 11.2%의 상승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SM 수익률 잘 가고 있네요. 서울반도체 현재 10% 정도, 그리고 SM은 7.58% 수익 내고 계시고요. SK 내일장 시초가에 전량 수익 실현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장 승천주 두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멜파스는 신규 편입이고요. KG 이니시스는 재편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 100% 꽉 채우게 되는데요. 먼저 멜파스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4,100원에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그리고 재편입 시도하는 KG 이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7,9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6,0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포트폴리오 5천만 원 구성을 하고 있는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LG 플러스 역시 통신주의 내가 대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무는 멘토가 역시 U 플러스로 4%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계시겠고요. LG전자가 오늘 2%대의 수익률 상승 부분이 들어오면서 수익권으로 다시 재진입한 모습입니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1억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먼저 김도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이오랜드는요, 멘토님이 설정한 매도가 14,900원에 도달하지 않아서 수익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장 다시 수익 실현에 도전하시는데요. 내일 15,150원에 수익 실현 시도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미래나노텍 역시 매수가 9,450원에 도달하지 않아서 수익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나노텍은 당분간 보유한다는 의견 주셨네요. 포트에 오늘 현대상사 신규 편입됐고요. 편입가 23,950원에 현재 수익률 1.88%입니다. 계속해서 신창한 멘토 단문이 정신이 가장 돋보이는 포트폴리오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4종목 모두 다 포트에 꽉 채워서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지수 연동 부분에 살짝 손실 구간으로 좀 더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12.10%, 이 무거운 주식을 1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멋진 모습이 대단하죠. 되고요. 예,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다음 주자 김용준 멘토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요, 5일째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김용준 멘토의 전략대로 상승세가 시작된 건지 지켜보겠고요. 동국제강 역시 1% 미만의 수익률을 상승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5.14%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4종목이 모두 다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었고요. 기아차와 GS, 삼성중공업이 현재 기준에서 강한 주도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4종목 대덕 GDS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영 씨, 네. 1등이네요? 아닙니다. 조만간에 포트가 완전히 갈아엎어질 겁니다. 1억 원 네. 포트가 어떻게 저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정도 색깔론 제대로 보여드리겠고요. 네. 지금 일단은 시장에 연동해서 가 있다.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리면 제 포트에서 인버스 없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즐기시면 될 그 시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ISM 비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예상치 상해로 나오면서 시장 부분에 대해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진 시장의 이 경제 지표가 네. 호전적으로 경제가 성장되는 것 같아요. 실물 경기 쪽은 위축될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제 선행 지표들에서 우상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생각이 들고요. 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아까 우리가 사실은 듣고 싶었던 걸 있었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무선 충전기 테마, 네. 뭐 이런 종목군들 맞아 3D 프린팅 관련된 종목군들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양순모 멘토 세중
3D 프린팅 가지고 먼저 해볼까요?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우리 지금 바로 당장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주가 많이 앞으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뭐 한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또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같이 그냥 순항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차트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좀 지루한 박스권 흐름 때에 좀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재료성 그리고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둔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저는 6,400원 구간대를 넘는다면은 오히려 시장의 상승 탄력은 충분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그동안에 제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단기적인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세가 한번 분출되기 시작한다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 자체에 한 5,400원 정도에 대한 수준이 다시 한번 온다면은 포트에 대한 비중을 한 번 더 채우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한솔 테크닉스도 지금 이제 무선 충전 테마라고 얘기하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밀고 있는 건 이제 무선 충전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사실 LED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적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흑자 쪽으로 이제 전환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팩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작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뭐 가진 못하더라도 이 흐름들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면은 주가는 언제든지 한번 강하게 위로 빵 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이제 명심을 하면서 오히려 한솔 테크닉스는 목표가가 전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25,000원 수준까지 좀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약 한 네. 30% 정도 이상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저는 한솔 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유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률 좋은 PNT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제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뭐 계속해서 12,350원 매일마다 뭐 하루하루 이렇게 고점 자리를 계속 때리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좀 중요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PNT가 단기에 시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매도 의견을 주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해보자. 나머지 비중 그 얘기 주셨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볼까요? 예, 일단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비엔지 스틸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비중이 좀 빠져나가네요. 예, 일부 비중이 좀 빠져나가는 이유는 새로운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 좀 차익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겁니다. 2013년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경량화 이쪽에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현대비엔지 스틸도 충분히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하, 네네. 다음 종목은 잉크테크입니다. 올 하반기 세 가지 테마 중에 한 테마는 소재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잉크테크 2013년도 시장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지나보면 알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수익 날 때까지 매도 안 하고 일단 포트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일단 뭐 화학 상당히 섹터 좋았어요, 쪽, 최근에. 화학 섹터 쪽에 어느 정도 순환매 흐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일단 매매를 한 부분들인데요. 일정 부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락세대를 좀 돌파해 주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 출연하신 양순모 멘토, 그 다음에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네. 점검 시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흐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은 살짝 눌려서 흐름들이 지금 흐지부진했었던 것 그런가요? 같은데요. 저희 방송이 출발하기 직전에 네.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뉴욕 쪽은 지난주 금요일 사상 최고 종가 마감 이후 약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월 말 이후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9.5%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 대해서는 경제지표의 해석이 객관적이기보다는 다소 긍정적 평가에 치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올 때는 경제성장에 많은 초점을 두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지표가 나쁘게 발표될 때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미국에서의 중위 경제지표는 예상된 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횡보하는 주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가격이 다소 급격히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험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자산 쪽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는 0.8% 하락하면서 1배럴에 106달러 정도, 구리 가격은 0.4% 하락하면서 1톤에 6,9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상 최고치, 내가 제일 잘났다 혼자 간 거는 아무래도 네. 좀 쉬어가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쉬어가는 장세가 오늘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상품가 자체적으로도 또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일부 상품가에서는 전 세계 경제 성장에서는 긍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상승 출발했던 유럽 증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유럽 쪽은 약 2개월 내 신고점 부근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된 유럽적 경제지표는 모두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쪽은 7월 서비스 PMI 지수가 60.2를 나타내면서 예상했던 57.4 결과보다 상회했습니다. 금일 결과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 내 지금 최고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6월 소매 판매는 0.5% 감소를 보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폭이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명일에는 영국의 제조업 생산, 독일 쪽에서의 공장 주문 건수, 이탈리아 쪽에서의 2분기 GDP 결과 등의 주요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로화는 지금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내면서 1유로가 지금 1.3불 하나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오늘 유럽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내일 발표가 될 부분, 이탈리아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이 상당히 촉각이 곤두세워 있거든요. 네. 내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입장이 아닌가. 오늘 그냥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주시죠. 네, 주간에서의 하락 이후 지금 야간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중요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거래량도 낮게 나타나고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개인 쪽에서 순매도가 보이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의 네. 특징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글로벌 뉴스까지 발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발 지표도 순간적인 속보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내일장 이 두 분, 시장이 이제 좀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도 내일 당장 우리는 중요합니다. 자, 양승 모멘터 내일장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강조해드렸던 1910포인트부터 1930포인트 구간 내에서 기관 투자들이 매수세가 나타나는지 또 여기에 프로그램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기관들의 매수세와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상승 조건이 나올 수가 있으며 아하. 오히려 또 선물이 252.95포인트를 돌파한다면은 기관들의 오버슈팅, 그러니까 즉 손절성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강하게 위로 뻗쳐 올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지금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소 물량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에 대한 압박은 계속 좀 심할 것이다. 즉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거래소 기준으로 약 2천억 이상의 거래소의 강한 매수세의 드라이브가 나와야지만 매수세요? 네, 네. 매수세가 나와야지만 꾸준한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즉 기관 투자들의 앞으로에 대한 동향 그리고 이번 만기일 기준으로 시장을 얼마나 잘 놓아줄지
그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순모 멘토의 내일장 전략을 좀 읽어보니까요. 네. 향후 당분간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는 부분에 이제 파생적인 드라이브까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론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가 된다라면 강력하게 종목을 끌고 올라가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만약에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면 일단 일부 현금화를 한 발을 좀 빼놓고 보자라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감사합니다. 시장의 열쇠는 이번 주 기관이 들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승모 멘토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네. 자, 정재현 멘토 내일장, 그러면 우리는 종목 장세로 가볼까요? 내일장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 좀 매매 포인트 잡아볼까요? 예, 일단 내일도 여전히 좀 종목 위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좀 추가적인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요. 좀 더 한 템포 좀 느리게 여유 있게 좀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흐름들은 아마도 제약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올랐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오전장에 차익 매물이 이루어진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중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좀 형성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IT 부품 섹터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조건 그리고 횡보 이후엔 다시 재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패턴에 대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일단 기술적인 흐름상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패턴주들 위주로 좀 종목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로 놓고 보게 된다면 종가 기준으로 1906포인트를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6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조정을 예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오늘 종가 위치상과 마이너스 10포인트가 하락할 경우에 1906포인트 이탈할 경우에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을 조정을 준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나머지 이제 주력하고 있는 2차 전지, IT 부품주,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 눌림 매수 잡아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내일 중요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짧게 한번 얘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영업 정지가 풀립니다. KT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가입자를 공격적으로 모집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웅크려서 그냥 엄청난 공격성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KT 그동안 못 갔는데 통신 중에서 내일부터 가겠습니까? 일단은 통신주 같은 경우는 또 경기 방어주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KT 부분들도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일단 시황 상황에 좀 적합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가지 못했지만 내일 영업 정지가 풀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도 된다. 경기 방어 쪽으로. 네, 경기 방어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재현 멘토는요? 예,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 다 보니까요. 통신주 하면서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LG유플러스인데요. 최근에 KT가 제일 못 갔어요. 네, 사실 여러 맞아요. 가지 얘기는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나무르 멘토가 나오시게 되면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KT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종목군들 잡아가시기 어려웠다라면 KT 집중해보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준비해 오셨던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양순모 멘토, 정지현 멘토 감사합니다. 내일도요, 어김없이 멘토들의 무방 릴레이는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요, 내일 나무누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모든 분들이 샘플러스에 오셔서요, 나무누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클릭하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월장 데뷔 전략 대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 8시 30분 plus.cntv.co.kr로 와주세요. 네, 해석주 어디로라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네. 샘플러스를 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사 차별화된 공개 방송이라는 거 저희 주식승천팀이 여러분들 위해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릴레이 강연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네. 검색 사이트에서 샘플러스 반드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